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힐 때나 거울을 볼 때 자연스럽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작은 변화들, 눈꺼풀이 처지거나 미간주름, 그 다음 이마주름, 그 다음 길어진 팔자주름, 마련의 라인,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점점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생각보다 크게 와닿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당신을 위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로해 드립니다. 빌리프 성형외과의 심우철 원장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을 뵀을 때 상담실이나 치료실이었는데요. 그렇게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고객분들의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켜둔 것처럼 편안하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연인데요.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거울 속의 낯선 여자. 안녕하세요. 매일 아이랑 씨름하며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더 자주 불리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을 그려왔는데 제 얼굴 옆에 주름을 잔뜩 그려놨더라고요. 처음엔 웃었지만 세수하고 거울을 보니 정말 입과 팔자주름이 깊어졌더라고요. 아이 등하원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남편에게 부탁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팔자주름이나 이런 거를 진하게 그려서 오면은 정말 속이 상하죠. 일단은 이제 아이가 보는 눈이 굉장히 팩트 기반이잖아요. 내가 엄마를 봤을 때 이게 가장 강하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자주름을 그렇게 강하게 그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팔자주름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해요. 일단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뼈가 점점 이제 흡수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랑이 좀 심해지게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중안면이 점점 처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주름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시술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가장 좋고 간편한 시술은 팔자 필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등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뺄 수가 없고 회복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시술 위주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팔자에 필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고 또 회복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데이로 오셔가지고 거의 30분 만에 마취 포함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회복 기간이 좀 시간이 확보가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을 했을 때 팔자주름이 가장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정리하자면 팔자 부위에 이제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로는 필러 시술이 있을 것 같고요. 회복 기간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거상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엄마의 잃어버린 V라인을 찾습니다. 저희 엄마는 부산에서 평생 시장 일을 하시며 저를 키워내신 여장부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엄마가 거울을 보며 자꾸 심술보처럼 튀어나온 볼독살을 만지작거리세요. 예전엔 한인물 하셨던 분인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 라인이 무너진 게 본인 눈에도 너무 잘 보이시나 봐요. 딸인 제가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고 알아봤는데 이마 거상을 같이 하면 좋다 아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안전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면 거상과 이마 거상은 같이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안면 거상 수술을 할 때 안면 부위가 이마까지 포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별도의 수술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이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은 중안면과 하안면, 목 정도 당겨지는 그 수술을 일컫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 거상이 별도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마 거상은
눈꺼풀의 처짐과 눈썹의 그 떨어진 정도를 다시 올려줘서 처짐을 개선시키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이 만약 있으시다면 이마거상을 같이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이제 뭐 안면거상이랑 이마거상 같이 하면은 위험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마거상 같이 한다고 더 위험하진 않고요. 물론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면밀히 저희가 평가를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멀리서 오셨을 때 수술할 때 한꺼번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면거상을 단독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처진 불독살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리는 순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눈가 쪽 이쪽이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여기에 있는 피부에 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꺼풀의 그 처짐 주름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팔자주름과 입가의 마료는 불독살은 해결됐는데 이런 눈가 주름이 악화가 되면은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게 리프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거상인 내시경 이마거상을 같이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뭘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세 번째 사연. 외국에서 실감하는 세월의 속도. 안녕하세요. LA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 중인 40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강한 자외선 때문인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탄력이 무너지는 속도가 무섭게 느껴져요. 특히 눈가와 눈밑이 처지니 자꾸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돼요. 현재 친구들은 필러 하라고 권유하지만 저는 인위적인 느낌이 싫어 한국에서 거상 수술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알아봤지만 동양인의 피부 특성과 얼굴형을 잘 아는 한국 선생님께 수술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큰맘 먹고 한국을 방문한다면 최소 며칠이나 머물러야 할까요? 수술 후 바로 비행기를 타도 기압차 때문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한국 원정 수술 괜찮을까요? 이 비슷한 사연으로 좀 많이 고민하시는 해외 교민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런 자외선 이런 것들 또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을 금방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적 처치를 알아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K의 성형, 한국에서의 성형 수술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한국까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하시는데 최소 한 1주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뭐 적어도 2주에서 뭐 한 달까지, 길게는 한 달까지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하신 기압차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굴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다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꼼꼼한 지혈을 하지만 혈압으로 인해서 그런 피가 다시 재출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실 때는 수술 이후에는 가급적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소 한 일주일 정도면은 전혀 비행기 타신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피부 특성 얼굴형 맞아요. 보통 이제 페이스리프트의 본고장은 우리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동양인의 특성은 동양인이 가장 잘 압니다. 일단 광대 뼈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또 피부가 서양인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최소 한 1주 정도는 내셔가지고 한국 오셔서 수술 받고 실밥 풀고 귀가하시는 최소 스케줄을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은 1주 정도 붓기 케어까지 받으시고 가신다면 많이 회복된 상태로 들어가셔서 일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말 이제 교민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각 나라에서 많은 한인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 K의 그 성형과 K의 이런 동안 성형이 널리 알려져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거에 맞게 또
우리 한국의 의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책임감이 무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이 당장 답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용기는 나를 젊어지게 한다. 언제든지 이 방송이 여러분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로해 드립니다. 심우철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